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세우입니다. 이제 디딤돌 R&D 창경센터 과정 마감이 2월 6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R&D 사업계획서 리뷰 3편, 디딤돌 R&D의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에 대한 전략이 편입니다. 우선은 먼저 성능 지표와 측정 방법에 대한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능 지표는 정부 지원 R&D 지원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최종 목표 개발 기술 및 세부 개발 기술에 대한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목표의 달성도라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술과 정량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그 R&D 과정에서는 아이템 및 제품의 정량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수치가 표현된다면 이 수치에 대한 측정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측정 방법을 보시면 성능 지표를 평가하는 방법, 즉 원칙은 공인인증 기관에 대한 시험입니다. 제3자의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수요기관 평가, 자체 평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측정 방법에서는 바로 이 객관적인 검증만 기억하신 다음에 진행되는 리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스타트업 CEO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 R&D 계획서를 아니면 R&D 연구 개발 계획서를 처음 써보시다 보니까 아마 그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좀 그 마음을 좀 풀어드린다면 디딤돌은 결국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천 범위 내에서 전문 기관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60점 생각보다 넘기 어렵지만은 결과적으로 점수 재고 점수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부분을 차감시키면서 점수를 올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높게 받아서 전체적인 점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업 연구개발 계획서에 나온 성능 지표와 측정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평가 항목과 연구개발 목표, 평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작성하시려다 보니까 평가 항목에 따라서 단위도 찾아봐야 되고요. 비중치도 계산해야 되고 세계 최고 수준과 국내 수준, 뭐 목표 근거, 평가 방법, 평가 환경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 처음에 작성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추천드리는 부분이 딱 세 가지. 어떤 걸 내가 평가 항목을 넣을 거냐, 거기에 대한 내 목표치는 어떻게 될 거냐, 평가 방법만 우선 적은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샘플을 보면서 어떻게 타사가 성능 지표와 측정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자료고요. 제가 전에도 디딤돌이나 R&D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조 부분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 성능 지표와 측정 방법,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량, 두께, 내수도, 투습도, 뭐 인장 강도, 거기에 따른 단위가 계산되어 있고 개발 목표, 특히 세계 최고 수준과 시험 규격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대비 내가 어느 정도 연구 개발 과제를 통해서 발전시킨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측정 방법으로는 시료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이 나옵니다. 두께는 어떤 시료가 있으며 또 몇 개를 사용할 거며 어떤 시험 방법을 통해서 이 시험 성적서를 내겠다라는 그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부분에서는 좀 IT 부분입니다. 아마 IT에서 뭐 성능 지표, 성과 지표, 평가 지표, 단어가 다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나의 아이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든다는 건 동일하고요. 우선 처리량, 시각화, 데이터 응답 속도, 알고리즘, 뭐 플랫폼 수,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최종 개발 목표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료의 정의 및 측정 방법에서는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의 양을 정의를 하고 이 데이터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응답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뭐 데이터를 조회해서 조회할 때 나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생각보다 어렵겠지만은 실제로 서버가 구축돼 있다면은 서버에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데이터가 회신되는 서버적인 시간을 체크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측정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치 확인이 어렵다면은 바로 연구소 환경, 즉 실제 시제품 결국에 연구개발 사업도 약간의 시제품 사업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연구소 환경에서도 실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응답속도, 플랫폼 수에 따라서 각 항목마다 어떻게 평가할지와 어떤 시료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AI 부분을 억지로 넣으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어, 연구개발 계획서에 포함되기 가장 쉬운 단어, 뭐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결과적으로는 이 성능 지표와 측정 방법이 AI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타사의 예를 드렸고 일부 부분은 좀 블라인드 처리를 했습니다. 어, 알고리즘 모듈의 처리 속도, 알고리즘 모듈의 정확도, 그 다음에 AI 모델의 정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최종 개발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실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목표 및 수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연구 논문 등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은 무조건 공인인증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회사에서 만든 주관적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지만 국가 자금이 정상적으로 투입돼서 연구 개발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측정 방법에 보시면은 각 항목 성능 지표마다 사용되는 시료에 대한 정의, 그 시료의 수,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디딤돌에서 성능 지표라는 것은 결국에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 타당성이나 근거에서는 결국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이 바로 성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과 지표, 성능 지표에서 플랫폼, 뭐 앱 한 건 완성, UI UX 개선, 시제품 완성 한 건은 R&D 사업이 아닌 창업 패키지 사업에 더 정확한 단어고요. 수치화할 수 있는, 즉 계측이 가능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정확도 퍼센트, 속도, DB처럼 속도, 판정 속도, 성능의 두께, 강도 등이 있어야 결국 외부 기관의 시험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인증서를 받을 수 없다면은 뭐 이 R&D 과정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지원 과제에서는 이 바로 성능 지표, 공인인증 시험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 좀 오타가 났네요. 그렇다면 공인인증 시험 기관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인터넷에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에 그냥 공인인증 시험 기관만 쳐도 정말 많은 업체가 나오게 되고요. 대- 기본적으로 저는 뭐 칼로스? 제가 단어가 잘 익숙치가 않아서 시험 인증 기관이 이 인증이 있다면 대부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각 이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라 시험 방법, 시료 횟수, 항목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첫 번째 이런 시험 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 검토해 봤을 때 어떤 기관에서는 약 1,5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따라서 큰 데보다는 디딤돌에서는 작은 기관이어도 공인된 인증기관만 찾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외에 가능한 것들은 수요 기업 평가와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추천하진 않지만은 실제로 외부 공인 기관에서 측정할 수 없다면은 수요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 보고서가 나가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측정 방법이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가 왜 공인인증 시험에 평가를 받을 수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수요 기업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걸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노트라든지 동영상 촬영, 다양한 것들을 진행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자체평가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이 시험은 이 개발에 대한 개발 성능은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영상 촬영 등 다양하게 측정 방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평가에서는 바로 이 수요기업 평가와 자체평가 부분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한 가지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디딤돌 R&D를 지원했고 평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아직 개발자도 없었고 R&D를 처음 하다 보니까 어, 해외 최고 수준이 약 한 90%, 그 다음에 국내 최고 수준이 약 한 85%?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개발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70%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70%로 넣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받은 회신은, 당신은 70% 국내에서 상용화되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으니 당신을 선정할 수 없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맞춰서 국내 아니면 국내에 대한 그 평가 항목보다 약간의 높은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00%를 하시면 안 됩니다. 100%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공인인증 시험 기간에 시험 성적 의뢰했을 때 실제 단 한 개라도 만약에 오류가 나서 탈락될 경우에는 바로 이 공인인증 시험서의 성적이 성능 지표가 떨어지게 되는 성능 지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분야, 바이오 분야, 제조 분야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성능 지표들을 한번 좀 나열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스타트업 CEO 커뮤니티 스타트업 세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는 다양하게 많은 정보와 샘플, 그리고 같은 경험을 가진 대표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디딤돌 R&D 사업에 합격, 네,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